지금 현재는 3번. 이제 친구와 우정으로 넘어간 단계죠. 비중이 어떻게 돼요? 스토르게와 에로스와 이렇게 비중. 물어서 뭐해 100대 빵이지 지금. 아니 나를 매기네. 몇 대 몇인데요? 네. 뭘 물어? 오늘 하루도 피곤하셨나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밤에 자신감을 좀 더 찾고 싶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재구매율 높은 영양제 스트롱 잡스를 소개합니다. 아르기닌, 흑마늘, 블랙마카, 밀크시슬, 자라 옥타코사놀, 타우린 등등 21가지 주요 성분을 아낌없이 고함량으로 낮과 밤에 맞게 나눠서 넣었습니다. 이 성분들을 따로 먹으려면 비싸고 번거로운데 낮에 2알, 밤에 2알, 하루 4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1,500원에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이 스트롱 잡스 하나로 활력을 되찾으세요. 이번에 더 스마트하게, 더 스트롱하게 낮밤 맞춤 설계로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트롱 잡스가 약국에도 입점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지만 몸에 좋은 성분들을 추가 배합하고 성분은 업그레이드된 스트롱 잡스로 더 활력 있고 자신 있는 생활하세요. 업그레이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배송 메시지에 수해 복구라고 남기시면 적립금 10%도 챙겨드립니다. 단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시고 주문하시면서 배송 메시지 적으셔야 수해 복구 적으셔야 적립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섭취하고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니 일단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네, 스트롱 잡스 데이샷, 나이트샷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2알씩 하루 4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뭐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내가 남자로서 좀 활력이 좀 떨어진다. 뭐 나이 먹고 노화로 인해서 그렇겠지라고 그냥 치부하시면 안 돼요. 좋은 거 먹으면 확실히 더 좋아하십니다. 그럼요. 네. 활력이 살아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면 이거 하나씩만도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사 먹는 것들이 네. 배합이 잘 돼 있네요. 네, 자 여러분들 스트롱 잡스 저희 광고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재구매를 또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자, 활력 넘치는 남성으로 매력 넘치는 남자로 거듭나고 싶으시다면 스트롱 잡스 하루 2알씩 4알 드시면 되겠고요. 여성분들이 드셔도 됩니다. 몸에 좋은 성분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같이 드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스트롱 잡스였습니다. 자, 우당퉁탕 수해복구 253회 방송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아직 저희가 유튜브로는 안 올라갔는데 새 코너 중에 이제 이근 씨의 네. 팔아드림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물건 팔아달라고 부탁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한복이 하나 들어와서 한복. 한복이요? 본인이 예식 때 입었던 한복을 어머나. 아니 근데 그 추억 아니야? 팔아도 되나? 이게 네. 약간 이지선 이펙트인 게 네. 자기 집에 짐인 것들을 하나둘씩 보내고 있군요. 아니 근데 그런 재미를 누리려고 만든 아, 코너예요. 맞아요. 난 너무 네. 재밌었는데 어. 진짜. 아니 누가 봐도 살만한 제품을 제가 파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냥 아. 홈쇼핑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지만 사연이 좋은 것들, 그쵸 그쵸.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팔아드립니다. 그 간간히 혹시 집에서 팔고 싶은 거 있으면 다시 가져와도 아, 되죠? 그럼요. 시청자분들이 판매 물품을 보내줬는데 네. 우리가 뭐 착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입찰해도 되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딱히 버리긴 좀 뭐하지만 의미가 있어서 버리긴 뭐하지만 갖고 있긴 좀 뭐하다 하는 제품들, 상품들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팔아드림이라는 코너에서 열심히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입찰도 왔습니까? 입찰이요? 우리 팟캐스트를 통해서 먼저 나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듣고 나 이거 사고 싶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네. 저희가 보기에 하찮으면 구독자 보기에도 하찮고 한 명도 입찰 안 했어. 안 했어요. 예. 아니 입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입찰 방법. 자,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댓글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격들 써주시면 댓글이야? 댓글. 메일 아니고? 메일로도 받습니다. mjangstudio@naver.com으로 M장 스튜디오. M장 스튜디오로 예.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신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러다가 재고만 계속 쌓여가지고 여기 하나
공간 다 비워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한번 다 같이 폐기 처분하는 것도 알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예. 그러면 최고 금액 입찰자가 구매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생기는 수익금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더 보태서 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네. 아, 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민나도 뭐 얼마 할지 몰라. 그냥 100단위만 맞춰줄래? 어. 100원 단위까지. 자, 알겠습니다. 뭐 요즘 뭐 이렇게 막 고위공직자가 뭐 약간 부적절한 장소 갔다 그러면서 막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연인 혹은 배우자의 유흥을 어느 정도까지 용납이 가능하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법적인 제도 안에서만. 그쵸. 법적인 제도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어요. 꼭 이게 뭐 그런 업소가 아니더라도 네.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약간 사업상으로도 못 보내줄 사람도 있고 가도 좀 믿어주는. 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네. 아. 탄력 적용 저는. 네. 저는 못 보내줄 것 같은데. 나도 절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보내고 안 보내고는 당연히 못 보내지. 근데 나중에 알았을 때 허용 가능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도움 주시는 도우미 분들을 불렀어. 도움 주시는. 랩할 때 도움 주시는 분들. 번호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노래 곡 찾아주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어쩔 수 어시스턴트들을 불렀어. 어시를 불렀어. 그럼 나는 노래방은 어쩌다가 한 번 가는 거 용서해 준다. 근데 그게 걸렸을 때. 어쩌다 한 번인지 여러 번 가다 한 번 걸린 건지는 알 수 그치.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배신감은 엄청 클 것 맞아. 같은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했다 이혼까지 간다 하는 거면 그냥 단순 방문 정도로는 그러지 않을 것 그럼 같은데 노래방 도움 주시는 분들은 괜찮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전에 얘기하면 허락은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을 나중에 때. 알게 돼도 이혼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셔츠방, 키스방 같은 유사 성행위를 간 것을 알게 됐다. 그거는. 거기가 더 별로인 거 근데 같아요. 셔츠방은 뭐예요? 셔츠 입고 이제 저기 뭐냐 이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네 이게. 아니, 이게 요즘- 뭐 이렇게 어. 성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성행위까지는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하게 입고 나오고 셔츠만 입고 속옷 위에다 셔츠만 입고 나오고 접대를 한다던가. 그런 데는 어때요? 2차를 나가지 않는데 이성분들이 막 이렇게 야하게 혹은 나는- 완전 노출. 너무 싫죠. 너무 너무 싫어. 싫은데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려면 이제 병적인 수준으로 다니면 이혼 사유가 되겠는데 어쩌다 한 번은 심각한 부부 싸움까지는 생길 수 있지만 저는 노래방까지는 오케이 걸렸어. 오케이 여러 번 갔다 해도 걸렸어. 오케이 이혼은 아니야. 근데 단란주점 뭐 여자 나오는 그런 데를 갔다. 근데 거짓말 너무 태연하겠어. 그러면 이제 걸렸어. 그럼 이제 이혼이지. 이혼까지. 네. 뻔뻔하게 나오면 너무 이거는 괘씸죄가 태연하게.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눈치도 못 챌 만큼 거짓말 너무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 그렇지. 같다는 사실보다도 내가 신뢰관계가 깨지니까. 진짜 그 부장님이 꼭 가자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더라도 우리끼리 놀자고 했는데 부장님이 기어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다 거짓말이야. 근데 제일 잘 울었어. 본인이 무릎 꿇고 가자 그랬어. 그날의 VVIP였어. 그래. 그러면 생각만 해도 그 다음에는 신뢰가 완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결혼까지 했는데 그러고 다니는 게 좀 한심스럽게 느껴진달까.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 내 남편이. 그래서 진짜 궁금하대. 딱 한 번만 가보고 싶대. 아이. 그러면 쌍방으로 나도 호빠를 딱 한 번만 가볼 테니까 맞교환. 나도 한 번만 초이스 해보고 싶다. 차라리 몰래 가는 게 낫지 뭘 한 번만 갔다 올게 이거는. 그 정도는 저는 한 번만 갔다 올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말 안 하는 게 제일 싫잖아. 나도 그게 더 싫은 거. 영원히 안 들킬 자신 있으면 말 안 해도 되는데 어쩌다 들킬 거면 그 배신감이 너무 치를 떨 것 같아.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전에 친구 생일을 나이트클럽의 룸에서 한 적이 있는데 나만 여자친구를 데려가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았지. 예. 왜냐면은 부킹 오신 여자분들이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이 모임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게 느끼면서 되게 앉으면 안 가시는 거야. 재밌어. 게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부킹하고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이제 성사시켜주는데 집중했지. 완전 MC로서. 하긴 저도 남자친구랑 같이 클럽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근데 그래요? 이제 부킹은 안 하니까 근데 한 번 여자친구랑 재미로 너도 부킹 한번 갔다 와. 나도 부킹 한번 받을게 해가지고 한 번 그렇게 했어요. 한 시간만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 그때 뜻 한 번이었습니다. 그날 야, 집에 따로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여자친구랑 아니. 형이랑. 다른 사람과 뜨밤을 아니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서로 뜨밤. 그 초대남 있잖아요. 그거 약간 그거에 있네. 야, 뭐 거기까지가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보면은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인 줄 알겠어. 아니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극적인 경험을 한번 하면 내 남자친구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더 소중해지더라니까. 원래 나한테 안 예쁜 옷이나 소품을 남한테 입혀보고 예쁘잖아? 그럼 또 정이 생겨. 맞아. 그런 거 있어. 왜냐면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좀 예쁘장했거든요. 예뻤거든요. 부킹 갈 때마다 이제 막 남자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나 봐.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서로 상호에 협의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상한 질투심 같은 게 싹 올라오더라고. 그래. 화낼 질투심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소유욕이 확 발동하는 거야. 맞아. 경쟁자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약간 리프레시가 확 되더라고. 초대남 시작하는 거지. 자, 오늘 방송 내내 할 겁니다. 네, 적응하세요. 마음에 각오하시고요. 이거 오래됐는데 적응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이 심리가 초대남 심리인 건 그러니까. 맞으니까. 그치? 예. 기전은 같지. 그쵸.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길 가다가 예쁜 여자 있으면 사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속으로만 삭히잖아. 그러니까 형은 이제 삭히는 거고 실제로 행하진 않으니까 네. 초대만 바라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시죠. 초대만 바라는. 누가 보면 뭐 엄정한 줄 알겠어. 초대. 네. 우당퉁탕 수해복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5월에는 가정을 다름하자 산삼 순백 1+1과 사은품 산삼시대 30호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순백과 시대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선물 받으신 부모님께서 드셔보시고 다시 주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한 산삼 순백.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 1666-1080입니다. 자, 우리 출연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30대 이상이니까 네. 광고할 때 이 산삼 순백을 주면 표정이 달라져요. 제일 좋아요. 물론 산삼 시대도 좋은데 네. 순백이 조금 더 기쁜 건 사실입니다. 네. 농도가 30%가 더 그럼요. 들어있으니까 진하잖아요. 네. 네. 자, 산삼 순백 어르신들 선물로 최고고요. 아직까지 가정의 달그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선물 준비하시면서 아직 뭐 할지 결정 못 하셨다면 산삼 순백으로 한번 결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번 산삼 순백을 한 이후에 몇 년째 산삼 순백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네. 늘 최고의 극찬과 감사를 받아왔기 만족도가 때문에 높군요. 만족도가 높아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네. 자, 산삼 순백 그리고 나 먹을 건 돈 쓰기에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산삼 시대도 좋습니다. 자, 산삼 순백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그럼 이근 씨는 여성분들이 업소 가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혹시라도 뭐 거기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 뭐 꼭 이렇게 막 퇴폐업소까지는 아니어도 접객을 하는 접객은 너무 멀리 갔으니까 네. 바! 그러니까 바? 바 그냥 바에서 이렇게 어. 칵테일 말아주고 바 괜찮아요. 바 괜찮아요. 괜찮지. 만약에 형이 말한 이제 접객 쪽이면 주방 일을 했다면 인정. 과일 썰고 홀에는 한 안 발짝도 돼. 들이지 않았어? 안 돼. 주방 일이면 인정. 저는 이제 바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거기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도 사귄 적도 있고 하니까 뭐 그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제 토킹바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제가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친구를 거기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잠깐 만났는데 내가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태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실제로 그러지 못하면서 이게 한 번은 일이 끝났는데 그 친한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뭐 술을 한 잔 더 먹는다 그러는 거야. 그건 좀 나한테 다르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와 미치겠더라고. 신경 쓰이지. 잠도 못 자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계속 사귀면서 이런 일이 혹시라도 종종 있으면 내가 내 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계속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와 나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쉽게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그러면 형도 이런 접객일을 했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네. 만남은 힘들다.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리하고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면 판도라의 상자죠. 내가 또 이렇게 속 좁게 굴까봐. 그러면은 이해한다고 말은 해놓고선 몰랐어요. 사귀었어. 그리고 결혼까지 나갔는데 그때 고백해. 그러면은 완전 와이프 임신 중. 왜또그 쌍욕으로 합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 야. 드는지 알아? 내 애는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야, 내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 그럼 애는 없고. 너무 오래된 얘기야. 한 5년에서 10년 훨씬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나기도 전 친구가 얘기고 내랑 막. 친한 친구가 어디 갔다가 너 예비 신부 만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고백. 얘기를 들은 거야 내가. 예전에 확실해 봤던 것 근데. 같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맞다고 얘기해. 10년 전이야. 결혼까지 약속했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왜 쉽지 않지? 왜요? 쉬워요? 쉽잖아. 바로 끝. 나는 끝이야 그러면. 와. 바로 끝이야? 10년 전이어도. 10년 전이어도. 오. 어쨌든 그 밤의 세계에 계셨던 분인 거잖아. 그럼 나는 지금 싫어. 지금 얘기 있잖아요. 커뮤니티 올라왔었어요 최근에. 오. 그런데 애가 있어. 그리고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럼 근데- 어쩔 수 없지. 근데 와이프가 울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고백하셨을까? 왜 고백을 모르겠어요. 했지? 왜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제 남편이 자기 너무 힘드니까 커뮤니티에 글 올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근데 다른 경로로 내가 알게 된 것과 본인이 결혼 전에 이실 짓고 한 것은 또 다를 것 같아. 그렇지. 건너듣는 거라. 본인이 솔직하게 오빠한테 미안해서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나도 여자친구를 신뢰하니까 결혼을 약속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할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이게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아. 맞아. 왜 즉답을 할 수 없어요? 형이 의견을 말하는 건데. 아니 고민 될 것 같아 진짜. 그 고민을 지금 내려달라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말해달라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혼자 그렇게 쿨병 도져가지고 나는 너처럼 그렇게 냉혈한이 아니거든. 냉혈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정말 사랑했으니까 결혼까지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 듣고선 단번에 자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의 크기가 크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 너무 좋으면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의 여자친구의 삶이 내가 100% 신뢰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면 사실 이건 고민해봐야지. 그래요. 좋은 이미지로 남으세요. 네. 사랑의 진심인 남자. 역으로 여성분들한테 질문을 해보자. 네. 잘 사귀고 있는데 여성들을 접객하는 그런 남성 접객원이었던 거야. 괜찮아요? 아니, 가영이는 거기서 만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게 숨기고 뭐 알고의 차원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전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솔로였고 그런 일을 해, 그럼 여자들 만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하는 경우가 남자들은 특히 더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개념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이 이게 성적으로 더 자유롭지. 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여자들 맨날 만나고 그러다 이제 기회가 생기면은 거절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다가올 때 이미 호빠인 걸 내가 알아요? 아니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한 거잖아. 그런 일을 했었다. 나는 호빠 일을 할 만큼 일단 잘생겼음에. 언니 진짜 안 가보셨. 못생겼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엄청 잘생겼어. 아, 아니 오빠 정도 일할 거면 엄청 잘생겼겠지. 매력적이겠죠. 아니 왜 독수리 오영재도 각기 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개그캐도 있고 네. 그래? 아이돌들도 보면 나는 네. 개그캐는 싫고. 근데 그렇게 잘생긴 친구가 나랑 사귀었어. 나는 이미 흠뻑 빠져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의 매력에.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고백을 해. 오빠였다. 아 그랬구나. 역시 너 정도면 그럴 만하다. 그럴 만하다. 어쨌든 누구나 사람들은 다 유혹이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가가 사실 결혼할 때 되게 중요한 조건일 것 같거든. 그 수 없는 유혹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이면 어떻게 평생을 약속할 수 있겠어. 그지?
그런데 형은 왜 고민해. 고민해? 아, 그 여자분이 과거에 유혹에 그만큼 많이 아니 그 흔들렸다. 여자분은 뭐 유혹에 흔들린 게 아니라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힘들어서 돈 벌려고. 형 지금 혹시 만나는 여성이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셨었어?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농담이고. 네. 이게 간 거랑 또 거기서 일한 거는 또 좀 다르니까. 네, 저도 이제 방송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저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요. 네. 뭐 하냐? 전 진짜예요. 역시. 와꾸지상주의. 아니, 와꾸가 근데- 최고. 예, 사람들은 지선 씨는 다 저 입으로만 저런다는 걸 아니까. 집에 있는 남편도 못 건드리고 있는 양반인데. 뭐 어디 가서 뭘 맞아. 갑니까? 무서워서라도 못 가지. 맞아.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유혹에 취약한 타입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것 같아. 그잖아.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가 어떤 문제의 해결 방식이잖아요. 되게 쉽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취약하다는 거니까 미래를 그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단순히 그치, 일했다는 그치. 것만으로도. 그지 맞아요. 옛날에는 좀 힘드신 분들이 큰 돈 벌려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기분 나쁜 포인트일 것 같아. 그 정도로 이제 그 금전적인 거에 쉽게 흔들린다. 자,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봤고요. 미나 씨가 가져오신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우당퉁탕 수해복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아주 길다는 거 들으셨죠? 잘 때 더우면 땀나서 꿉꿉하고 짜증나서 잠을 자기가 힘든데 여름날 우리들의 숙면을 책임져줄 역대급 아이템 우유 베개로 유명한 수면 공감에서 만든 더 쿨쿨 냉감 패드와 냉감 이불을 소개합니다. 냉감이란 소재는 기존의 여름 친구로 많이 쓰던 인견이나 시어서커와 달리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냉기가 확 돌면서 기분 좋게 차가운 고기능성 원단입니다. 2025년 신제품 더 쿨쿨 냉감 패드와 냉감 이불은 수면 공간만의 PCM 나노 공법을 적용해서 자는 동안 시원함을 계속 유지시켜주는데요.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통기성도 뛰어나서 뽀송한 상태로 쾌적하고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공식몰에서 회원가입 후 풀세트 구매 시 필로우 미스트가 기본 사은품으로 제공되고요. 배송 메시지에 M장 입력 시 세탁망 추가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꼭 메시지 남기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정 수량으로 준비했으니 품절되기 전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면 공감의 더 쿨쿨 냉감 패드와 냉감 이불입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까실까실한 침구류 진짜 잠자는데 도움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기존의 그런 인견보다 네. 시어서커보다 훨씬 더 시원한 고기능성 원단이거든요. 네. 이 냉감 패드를 만져보면 진짜 차갑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더위가 좀 빨리 와가지고 어. 급하게 장만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저께 처음으로 서큘레이터 틀고 잤어요. 아, 진짜요? 네, 덥더라고. 확실히 나는 좀만 더우면 잠이 안 오거든. 맞아요. 남성분들이 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랑 남편은 항상 이불도 따로 약간 덮어야 돼요. 저는 항상 오리 이불인데 네. 근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베개야. 베개는 냉감이 잘 안 되니까 항상 네. 여기 땀이 나가지고 그쵸. 얼룩이시더라고요. 머리는 네. 시원해야 되는데. 맞아요. 뭐 하나 사줘야겠다. 자, 이게 만약에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는데 서로 온도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남편 쪽에만 냉감 패드를 깔아주면 되지. 그럼. 그러면 같이 잘 수 있겠다. 각방에서도.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수면 공감에서 나오는 제품 모두 대박을 쳤었습니다. 믿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면 공감의 더 쿨쿨 냉감 패드와 냉감 이불이었습니다. 제목은 유사과학 아닙니다. 뭐 어떤 얘기를 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애착 유형은 다들 많이 아시죠? 네. 불안형, 회피형, 혼합형 네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형 말고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네. 존리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6가지 유형으로 사랑 유형을 구분을 했어요. 제가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네. 한번 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에로스. 열정적인 사람,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고 육체적으로 오케이. 끌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네, 점이 있습니다. 루더스. 가벼운 사랑, 연애를 좀 게임처럼 생각하고 가벼운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 좀 나도 집착 안 하고 집착 안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오케이. 그리고 스토르게. 스토르게? 네, 스토르게 친구 같은 사랑이에요.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한다든가 너무 로맨틱한 것보다는 그냥 신뢰
편안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라그마,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좀 이상적인 로맨스보다는 삶의 안정과 미래 계획을 중시하는 사람들. 마니아. 아주 강한 집착형 사랑입니다. 아, 집착형.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크고 사랑에 대한 집착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 질투가 굉장히 심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헌신. 조건 없이 다 퍼주는 누군가가 생각나네요. 아가영 씨. 기대 없이 그냥 다 퍼주는 유형입니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본인들 스타일이? 요거는 하나로 규정되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개를 이렇게 변형돼 가면서 이렇게 다 하지 않나?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 에로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인 것 같은데 저는 에로스에서 시작해서 스토르게로 갔다가 아가페가 되는 것 같아요. 아가페가 최종 종착지 맞는 것 같아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네. 마더 테레사 느낌으로다가. 네. 그럼 에로스에서 스토르게 넘어가고 아가페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아가페가 많이 빨리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에로스가 한 1, 2년 이상 가는 것 같은데. 오, 오래 간다. 네. 저는 에로스가 진짜 짧아요. 음. 한 2개월? 그 뒤로는 육체적으로 별로 끌리는 게 없어. 엄청 빨리 와요. 그럼 뭘로 유지해요? 그럼 뭘로 그 넘어? 사람? 저는 완전 스토르게. 진짜? 친구처럼. 근데 남자친구는 안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좀 오래 만난 친구들은 다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저 심지어 이게 약간 제 살 깎아먹는 말인 것 같긴 한데 5년 만난 친구 뒤에 3년 동안 X를 안 했어요. 그분은 자위 마스터가 되었다. 그 사람 그분 마법 부리겠다. 야. 와 3년을 어떻게? 바람 안 폈어 그 남자? 제가 알기로는 안 폈어요. 근데 바람 펴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정당방위 같은데. 합법이지. 네, 이거는 제가 잡혀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얘가 나를 진짜 좋아했나 보다. 그냥 사람으로서 미나 씨가 너무 좋았나 보다. 그랬을 수 있고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헤어지고 나니까. 안타깝네.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로스 비중이 높죠. 거의 뭐 9대 1로 시작했다가 안정화됐을 때의 비율은 에로스 3, 스토르게 7. 좀 더 편안한 요 관계가 상태로 쭉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한 2까지도 주겠다. 에로스 2, 스토르게 8. 저는 이제 지금 제 남편을 만나는 걸 기준으로 2번 루더스로 시작했어요. 가벼운 연애. 게임 같은. 엄청 가볍게 만났어요. 난 이 사람이랑 3개월 안에 헤어져야겠다 생각하고 만났어요. 어. 근데 그 다음에 1번으로 넘어가요. 너무 잘 맞아. 갑자기 호텔인가 뭐 펜션인가 놀러를 한번 갔거든요. 거기서 신세계를 봤어. 신세계를 본 거예요. 안광 나올 때. 나 진짜 너무 놀랬거든. 쟤는 제대로 해서 완전 충족하면 안광이 나온대. 그래요? 이 친구 눈에서 레이저 쏜 엑스맨에 나오는 캐릭터 있잖아. 걔처럼 눈에서 레이저 쏘고 다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이렇게 말했어. 내가 이렇게 무슨- 말했어.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남자에 대해서 내가 너무 놀랬거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게 엄청 사랑으로 맞아요. 예. 번지더라고요. 네. 음. 그리고 나서 되게 오래 사귀었거든요. 7년을 사귀었는데 4번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랑 이제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프라그마 현실적인 사람. 네, 너무 사람이 괜찮으면서 미래 계획도 탄탄하고 확실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3번. 이제 친구와 우정으로 넘어간 단계죠. 지금 비중이 어떻게 돼요? 스토르게와 에로스와 이렇게 비중? 물어서 뭐해 100대 빵이지 지금. 에로스는 0이야? 아니 나를 매기네. 둘이서 아주 아주 지금 쿵짝쿵짝 하고 있네. 결혼한 지금 언니를 말이야. 몇 대 몇인데요? 뭘 물어? 당신이가 같이 뭘 물어? 난 너무 좋아. 이거 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제로스. 에로스 아니면 제로스. 결혼한 사람들 많이 이래. 그렇구나. 근데 저도 지선 씨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해서 스킨십이 동반된 어떤 이성적인 육체적 사랑에 빠졌다가 나중에 친구, 그다음에 친구. 현실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친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네. 그러나 봐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서로 성욕이 이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친구 같은 사이로 얻는 만족감이 너무 커서 굳이 여기에 성적인 관계가 들어오지 않아도 둘 사이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 아마 미나 씨도 오래 사귄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태반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가 진짜 성욕이 높은 남자친구를 만나봤는데 서로 죽을 맛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맞춰줘야 하는데 안 되고. 안 되고 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도 차갑고 근데 그쪽은 내 여자친구랑 너무 하고 싶은데 딴 데 가서 할 수도 없는데 자꾸 거절당하고 이러니까 이러면 진짜 안 맞죠. 오래 못 가끔 가더라고. 가다가 나랑은 안 해주면서 꿈속에서 하고 혼자만 오르가즘 느끼고 화나지. 화나지. 꿈도 질투해야 돼 내가. 혹시 이 마니아에 해당하는 연인 만나본 적 없으세요? 전 집착형 사람 있어요. 나 있어요. 네. 어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 사귄 남자친구가 요런 완전 이런 형이어가지고 가이스님? 사생활이 없어. 네가 얘기했잖아. 내가 뭐 캔냐 이거를?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 가해 선생님이 전화를 심지어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늦게 받아도 어째서 조금 늦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불안했나 보다. 너무 그랬던 것 집착이 심하네. 아니요, 그냥 약간 진짜 집착이 심한 형이었던 것 같아요. 누굴 그리고 만나도 그런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아파트 그 당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경비원이랑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상식이잖아. 싸워. 남자랑 인사해. 그 정도로. 그냥 접점이 있으면 안 되는 네. 거구나. 그래서 진짜 힘들었던. 나도 이런 분 만나봤는데 나는 이 사람이랑 싸울 때 내가 화가 나는 정도가 저 끝까지 가더라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끝장 보기 하는구나 진짜. 네, 싸우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랑 싸울 때는 싸움이 되게 밋밋한 거야. 네. 심심하셨어요? 중독됐어. 이게 심심해. 그래서 되게 긁게 되더라고. 싸우고 싶어서. 그 사람이랑 싸우고 풀고 쓰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이 모든 게 X야. 자극적이었구나.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되게 밋밋하게 느껴져. 음.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때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푸시했고 만드는 내가 거죠.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불타는 사랑을 한 것 같긴 해. 근데 다시 하라 그러면은 너무 공감해요. 너무 힘들어. 네. 저도 진짜 극적으로 많이 싸웠고 그러니까 이제 화해하면 또 너무 뜨겁고 너무 뜨거워.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저는 예전에 되게 의심 많은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 집에 들어왔어 이제 씻고 자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전화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띵동 이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했더니 짜장면 뭐 배달이요? 이러고 그래서 저 안 시켰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 근데 그걸 남자친구가 시켰던 거야. 어머나. 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와. 그래서 내가 집이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지. 또 한 번 만났던 친구는 전 여자친구가 2번이나 바람을 펴가지고 쌍으로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네, 2번 연속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뭐 남자랑 접점만 있어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은 횟집에서 회를 먹고 있는데 야장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중학교 때 남자 동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잘 지내냐고. 그래서 잘 지내 했더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친구에서 중학교 때 알더네 했더니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향을 이렇게 빡 엎어버리는 거야. 와, 병적이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나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집에 걸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그 순간에 눈이 돌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쭉 연락하던 남자애라고 지 혼자 알아들은 거야. 근데 이게 뇌 필터링이 안 되는 근데 거야. 문제는 이렇게 집착이 심한 사람이랑은 헤어지기가 어려운 게 맞아. 무서워. 극단적으로 행동하거든. 자기가 죽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을 때는 그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걸 알 텐데 어릴 때는 진짜 제가 나랑 헤어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그러면은 이게 내 잘못으로 사람들이 다 알지 않을까? 이 생각에 끌려다니게 되죠. 그리고 맨날 그 칼 키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몸에 상처가 항상 있었거든. 근데 걔가 걔 친구들한테 내가 때린다고 소문을 낸 거야 학교에. 또 관상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엔 착부신 거야 이게. 잘 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마동석이 힘센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싱크로율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나 너무 억울했잖아. 왜냐면 걔가 나를 자꾸 때리려고 하니까 나는 저지하느라고 손목을 잡았는데 이게 또 보이는데 그 손목에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소문 안 좋게 내서 여자애들이랑 관계를 끊으려고. 너무 무서웠어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 집착하네. 원태가 많이 고생했지. 왜? 내가 그 도망가고 싶으니까
원태한테 전담 마크 시켜놓고 난 도망갔거든. 아 여자친구를? 진짜. 진짜 왜 붙어 그때부터 계세요? 와. 근데 네가 전담 마크 많이 했지. 야. 불려가고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원태 전화해서 야 장원이 오빠 어디 있어? 빨리 일로 와. 그걸 가가지고 아. 제가 대신 달달 볶이고. 아이고. 형 여자친구도 원태형이 종인 걸 알고 있었던 거네. 아니지, 되게 쟤를 털면 내가 어딘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 피폐해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지선 언니 경험담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안 좋은 걸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전 그래서 그때 사귈 동안 제가 성격 파탄자인 줄 알았어요. 하도 화를 많이 내고 분노 조절 장애처럼 막 집착하니까 너무 저도 화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꼭 네. 그러잖아. 내가 진짜 참다 못 참아서 화를 내면 야 왜 이렇게 화내? 좀 차분하게 얘기해. 지 때문에 지금 내가 돌아버리고 있는데. 지금 다들 이런 경험이 얘기를 있네. 듣다 보니까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유부녀니까 다음번에 연애를 하면 얼마나 설렐까 이렇게 좋은 것만 기억했는데 이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고 싶어. 누굴 만나는 거 됐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는 게 딱 좋지. 방금 어떻게 하지 알아? 그거는 썸네일이다 썸네일.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감정적으로 그죠? 깔끔한. 그 우리 반에 그 표식이 좀 있으면 좋겠어. 나 너 깔끔하니? 나 깔끔해. 나 깔끔해, 이렇게. 그럼 코 이렇게 거르고 뭐 리본이라도 달든가.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야 이게 가끔은 이 여성이 부러운 게 남자인 내가 막 이렇게 했어 막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아니 근데 이 수해복구를 처음부터 아마 보신 분들은 제가 그런 걸 못한다는 걸 아실 거야. 말만 그냥 하고 진짜. 근데 그런 건 표식이 있어. 빨간 리본 같은 걸 팔아. 그럼 사서 달고 다닐 거 아니야. 어디에다가 뭐 이런 온몸에 달고 데다가 다니지 온몸에. 표식을. 아마 머리에 이만하게 달고. 소합나무처럼 막.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제가 여기 걸어가는 여자 친구가 한 명이 가슴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너무 파격적이에요. 옷이 정말 완전 시스루인데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이 움직임이 너무 적나라한데 나도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야. 운전 그 가슴에 무브먼트가. 네.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런 빨간 리본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달았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저기서부터 계속 쳐다봐. 그 시선 자체가 나 너무 부담스럽고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뭔지 알죠? 뭔가 표식이 되는 거. 너무 대놓구나. 내가 이제 어떤 지경이냐면 짧은 치마도 못 입겠어. 감추는 게 이제 익숙해진 거지. 본능을 감추는 게. 뭔가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젠 아니야 나는 그럴 때가 아니야라는 생각이 이미 머리부터 발까지 다 근데 있어서. 이제 저런 친구가 한번 틈이 생겨가지고 이제 글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지. 탈락 파티 시작이지. 내가 진짜 맘만 먹으면 지선이 진짜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진짜요? 호빠 데리고 가요? 남편분과 원만한 합의 후에.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있을까? 그래서 아무튼 정말 쉽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그 박사가 만든 건란 얘기죠? 네, 존리 박사님이 정리하신 6가지 사랑의 유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하나로 딱 떨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맞아, 같아요. 여러 그런 개가 것 같아요. 섞여 있을 것 같아. 저 비중의 차이죠. 네. 근데 결국 내가 봤을 때는 유통기한이 제일 긴 건 스토르게가 아닐까? 맞아요. 친구 같은 사람? 네. 그럼요. 아가페도 이게 당하는 사람 이게 이 받는 사람도 힘들어 사실. 왜냐면 나는 그 사람한테 그만큼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한 5, 6인데 저 사람이 계속 10을 줘. 그러면 나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균형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 네. 결국엔 맞춰야지.